미국 공화당이 바이든을 곧 탄핵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바이든을 탄핵시킨 이후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인플레이션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몰아주는 이 새로운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미국 공화당과 손잡았다고 알려지자 이 바이든은 한국에 더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몰래 뒤에서 벌인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최근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유럽과 손을 잡고 미국의 칼을 빼들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에 투자를 대신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든의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 대신 유럽을 최대 투자처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바이든은 한국에 다시 복수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이 계속되는 복수전에 제대로 열받은 한국은 결국 이 사태를 한 방에 잠재워버릴 만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로 큰 논란이 됐던 바이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벌인 충격적인 만행들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한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최우방국이라 여겨졌던 미국의 벌인 행동이라 더욱더 큰 충격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바로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6일 나온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첨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상무부가 해왔던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바로 이 중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벌였던 끔찍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상무부는 지난 2월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가 50억 달러 규모의 독일 투자 계획을 포기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하자 글로벌 웨이퍼스에 접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글로벌 웨이퍼스는 세계 3위 웨이퍼 생산 업체로 최근 7조 원에 달하는 웨이퍼 생산 시설을 지을 곳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리스 슈 글로벌 웨이퍼스 대표는 독일을 포기하고 한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도리스 슈 글로벌 웨이퍼스 대표는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리스 슈 글로벌 웨이퍼스 대표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미국 러먼도 상무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첨단 웨이퍼 공장을 만들면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도리스 슈 글로벌 웨이퍼스 회장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에 신공장을 짓지 말라. 한국에 짓지 말고 미국에 대신 지어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이러한 표현까지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will make the math work. 즉 한국에서 지었을 때 가격을 계산해 그보다 좀 더 많은 현금을 미국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장사꾼이라 맹렬히 비난하던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최우방국의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가기 위해 뒷거래까지 하며 가로채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끔찍한 가로채기 작전에 그로부터 2주 뒤인 27일 글로벌 웨이퍼스는 이 텍사스주 셔먼에 50억 달러, 6조 9천억 원 규모의 신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최대 1,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었고 추후 추가로 공장 추가 신설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5,000명에 육박하는 고용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뺏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바로 이 글로벌 웨이퍼스 사례가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이 가로챈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빼돌린 투자 규모 최소 5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한국만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누가 봐도 명확한 한국 차별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일본에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 추가 보조금을 준다는 조항을 빼주었고, 전기차 누적 판매량 20만 대가 넘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뺀다는 조항도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바이든이 한국만 꼭 집어 차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만 차별하는 것은 바이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것인데요. 2022년 올해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들을 보시면 미국이 그토록 좋아하는 대만은 4,500개로 10위에 그쳤고,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인도, 프랑스가 각각 4위부터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은 14,349개로 3위에 머물렀고, 베트남 2위, 한국이 무려 35,403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일자리 한계는 2위인 베트남 기업의 일자리 5개와 맞먹는 수준으로 질의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봉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복지 등의 혜택까지 고려하면 감히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미국인들도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투자를 옮겨버리는 순간 바이든은 2달 뒤에 열릴 미국 중간선거에서 충격적인 격차로 패배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탄핵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최대 야당인 공화당이 한국의 탈미국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내 최대 투자국이 된 한국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2달 뒤 열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바이든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수의 미국 현지 언론기관들에 따르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하게 되어 바이든은 사실상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대거 경선을 통과하면서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30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최소 8건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곧 제118대 의회가 시작되는 즉시 최우선으로 바이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의 대변인은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자마자 탄핵을 당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는 가능한 빨리 이를 실현시키고 싶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밥 굿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고의로 국경을 개방해 미국민을 덜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탄핵당했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라면서 의회는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 수호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새 다수당이 되면 첫날부터 공격적으로 정부 감독 의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차별법에 찬성한 바이든 최측급 모두를 한 번에 탄핵시키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번 타깃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32명이 참여한 상태인데요.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승인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도 공화당이 벼르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새 하원에서 감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유력시되는 이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은 헌터 바이든의 어두운 사업 거래와 과거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공화당 내 유력 대선 후보로 알려진 레리 호건,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이 이번 달 부인 김유미 여사와 한국을 긴급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수천만 명에 육박하는 열렬한 K-POP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메릴랜드 주지사 임기 말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 호건 주지사.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레리 호건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레리 호건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인들을 모두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얼마나 차별적인 정책들을 펼쳤는지 상세히 듣고 2달 뒤 열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순간 공화당이 한국을 위해 어떻게 바이든의 정책들을 뜯어 고칠지, 최악의 경우 바이든을 탄핵시켜서라도 한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